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을.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98번째 시간으로 심수련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수련 3. 구회 민설아가 있던 보육원 원장인 민영식으로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 민영식이 전화로 민설아가 친딸이라는 걸 주단태에게 폭로하겠다며 퀵서비스로 폭로 내용을 적은 종이와 사진을 주단태의 회사 집무실로 보내자 곧바로 집무실로 계단을 타고 필사적으로 올라가서 막아내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를 이미 예상한 민영식은 자기를 석방시켜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다시 협박을 한다. 오윤희가 주단태와 독대를 하기 전에 미리 주단태의 습성을 알려주었고 이를 통해 도움을 얻은 오윤희는 주단태의 딜을 거절하면서 주단태가 열받아서 결국 무리수를 두게 만든다. 이후 오윤희에게 녹음 기능이 담긴 스마트 밴드를 주었고 오윤희가 이를 이용 납치를 당할 때 주단태와 이규진의 만행을 그대로 녹음하면서 그걸로 자기와 하윤철을 살려내는데 써먹는다. 심수련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부분. 후에 오윤혜, 베로나 모녀가 헤라펠리스에 입주하도록 도와준다. 여전히 협박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단태가 이를 멀리서 듣고 다가와서 핸드폰을 뺏자 당황하는데 이는 심수련이 일부러 민영식을 제거하기 위해 주단태를 이용한 것이었다. 주단태에게 거짓말로 민영식이 주단태가 민설아를 죽인 걸 목격했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말한다. 심수련한테 속은 주단태는 자기 비서를 시켜 민영식 19일 구치소 안에서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채 살해하였다. 심수련은 자신을 협박하던 존재를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주단태의 손을 이용하여 없애버린 것이다. 오윤희와 요트 위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만끽하는 파티를 벌이면서 명동 경매 매물을 최대한 이익을 많이 보는 선에서 팔아넘기기로 하면서 전략을 짠다. 구호동이 아이들 문제건으로 자기 집으로 찾아오자 맞아주고 집안에 들어온 구호동이 천박한 말투를 써가면서 집에 대한 과도한 찬양을 하자 부담스러운 듯 무시한다. 찻잔을 일부러 깬 구호동이 경상도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로 자기한테 따님이랑 눈이 많이 닮았다라고 말하자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당황한다. 10회 구호동이 말한 따님 얘기에 주석경을 두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닮았냐라고 한다. 이후 입주한 오윤희의 집을 최고급 가구로 꾸며주고 베로나에게는 흰색 그랜드 피아노를 선물로 준다. 이때 피아노를 치는 베로나가 민설아와 겹쳐 보여 눈물을 흘린다. 후반부에서 오윤희를 이용해 천서진이 하윤철과 오윤희가 단둘이 있는 것을 보게 한다. 오윤희는 하윤철에게 스킨십을 하며 자극하였고 이에 분노한 천서진이 주단태에게 가자 오윤희의 시어머니를 이용해 쫓아내게 사주한 사람이 천서진임을 알려주며 따라갈 것을 권유하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윤철이 천서진의 불륜 상대가 주단태라는 것을 알게 유도하였다. 11회 하윤철이 천서진의 불륜을 알게 된 걸 눈치챈다. 오윤희가 베로나를 자기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하자 들어주면서 일부러 오윤희와 하윤철의 관계를 바라던 모양새였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오윤희를 찾아가서 오윤희가 자기는 로나 엄마라면서 하윤철이 누워서 자는 걸 보고만 있었고 천서진에게 보여줄 사진만 찍었다고 말하면서 불륜에 대한 고통을 자기도 아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러겠냐고 하자 마음이 약해진 모습을 보인다. 주단태의 별장에 은밀히 들어가서 주단태와 천서진이 벌인 행각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오윤희에 대한 헤라펠리스 퇴거 투표에서 극적으로 반대표가 많이 나오자 기뻐한다. 오윤희가 만들어온 음식을 먹던 중 구호동으로부터 헤라펠리스 주요 아이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동영상을 옆에 있던 강마리, 고상아와 함께 문자로 받고서 급히 학교에 나간다. 구호동이 자녀들이 저지른 죄값은 제대로 못 가르친 부모들이 받아야 한다면서 봉사활동을 시키자 동의하면서 묵묵히 교내 봉사활동을 한다. 하지만 구호동이 자꾸 자기만 괴롭히고 심지어 혼자서만 변기 청소를 시키면서 무슨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도 시전하는 것이냐며 폭언을 하고 고무장갑을 집어던지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자 더는 참지 못하고 항의한다. 자신에게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건지 모르겠다고 구호동에게 말하자
구호동은 친자식도 아니면서 아들을 감싸고 도냐며 자기를 민설아 어머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지칭한다. 그리고 이에 놀라서 구호동에게 정체를 묻는데 이 장면을 천서진이 목격하게 된다. 12회 구호동과 대립을 하게 된다. 이때 심수련은 구호동이 민설아의 양오빠인 것만 알고 구호동이 로건리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주단태의 계략에 빠져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인 오윤희를 자신의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민설아가 죽을 때 목을 졸랐던 것으로 여겨진 천서진의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빨간 루비 반지를 쓰레기 봉투에서 찾아 보관 중이었다. 천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뒤에 레슨실에서 보자고 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천서진이 있던 레슨실로 주단태의 이름으로 꽃 배달을 시킨다. 천서진이 꽃을 보면서 좋아하는 표정을 보면서 레슨실로 들어오고 천서진에게 선물도 있는데 한번 열어보라고 권유한다. 천서진이 선물 상자에 들어있던 루비 반지를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속으로 역시 너였어. 내 딸을 죽인 범인이라고 한다. 13회 천서진에게 루비 반지를 주단태가 보낸 것처럼 위장해서 보여준 뒤 몰아붙이는 질문을 통해 천서진이 민설아를 죽인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오윤희에게 영어 레슨을 시키면서 로건리를 이용할 계획을 짰고 오윤희가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자 기뻐한다. 이후 오윤희가 주단태의 집무실에 몰래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 주단태와 천서진의 대화를 엿듣는다. 하지만 여전히 로건리로부터의 협박은 계속 받고 있었다. 심지어 헤라클럽 축하 파티 참석 때 입을 드레스를 사러 갔을 때 피팅룸에서까지 협박을 당한다. 이때 자신은 이미 벌을 받고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며 눈물을 보인다. 축하 파티 전 구호동으로부터 축하 파티 날 스스로 민설아의 친모라는 걸 밝히라면서 협박을 받게 되고 당일 파티 중에도 문자로 자기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하라며 협박을 또 받는다. 그러는 와중에도 일부러 천서진을 자극시키려고 주단태와 친밀한 스킨십을 통해 사이좋은 부부처럼 포장한다. 이에 화가 난 천서진이 양주 한 잔을 마신 뒤 자기에게 다가와서 주석훈 주석경 쌍둥이 남매가 본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폭로한다. 14회 천서진이 민설아가 친딸 아니냐면서 심수련이 자기 회사 집무실 공간에다 전시해놨던 그림 좌측 하단에 빨간 눈이 있는 사과 목걸이를 한 민설아의 생전 모습을 그린 그림을 들고 와서 공격해오자 그림을 그린 것은 자신이 맞다며 시인하지만 오히려 역공으로 주단태와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서 화제 전환에 성공한다. 이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주단태에게 이혼하자고 말하나 주단태는 안 된다면서 곧 천서진과의 관계를 정리할 테니 기다려달라고만 한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서 주혜인을 만난다. 이미 깨어나 있는 상태인 주혜인이 자신을 향해 더듬더듬 나는 주혜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감동한다. 심부름센터 사장을 통해 구호동이라는 실제 인물은 5년째 병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가짜 구호동이 사는 호텔로 찾아간다. 룸 청소를 하는 틈을 타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로건리가 변장에 사용한 갈색 장발 가발과 함께 로건리와 민설아가 같이 찍은 사진이 걸려있는 액자를 보고서 로건리와 가짜 구호동은 동일 인물이고 로건리는 민설아의 양오빠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후 로건리가 들어올 때까지 몰래 숨어 있다가 로건리가 들어오자 뒤에서 덮친다. 당황하는 로건리에게 양오빠가 왜 정체를 숨기고 그동안 나한테 협박을 했냐. 민설아가 목걸이 절도범 누명으로 집에서 쫓겨날 동안 뭐 했냐라고 크게 분노하면서 깃털 펜의 금속 펜 촉을 로건리의 가슴에 찌른다. 자신의 정체를 들킨 로건리가 그전과는 달리 낮은 자세로 나오면서 자신도 책임을 크게 느낀다며 민설아의 복수를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말하며 같이 복수를 하자고 부탁한다. 하지만 심수련은 로건리를 못 믿겠다면서 거절하고 방을 나온다. 방을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주단태와 오윤희를 마주치게 되고 왜 로건리의 방에서 나왔냐면서 주단태가 따지듯이 캐묻자 순간 당황하게 된다. 그러자 방에서 나온 로건리가 훌륭한 사모님을 두셨다.
지난 헤라펠리스 파티에서 점등식 때의 사건을 수습하려고 대신 사과하러 왔고 그 태도에 감명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결국 로건 리와 일단은 손을 잡기로 하면서 로건 리의 방에 다시 찾아간다. 그 자리에서 로건 리가 주단태가 공들이고 있는 명동 땅을 말하면서 일단 계약을 할 거라고 말하자 오윤희는 자기 사람이니까 꼭 오윤혜하고만 계약에 관해서 논의하라고 조언해준다. 15회 주단태가 점등식 사건의 범인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 로건 리에게 조심하라는 문자를 보낸다. 그리고 주단태가 주혜인의 사망 신고가 오랫동안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주혜인의 명의로 된 땅의 상속 문제 때문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수련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단태가 순순히 넘어가려 하지 않자 그를 향해 와인잔을 집어던지면서 주혜인 명의의 땅을 넘볼 생각하지 말라며 경고한다. 또한 오윤희가 집을 비운 사이 베로나의 저녁을 챙겨주려 베로나를 찾아가 베로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오해를 풀게 시도하고 잠을 재운다. 16회 주단태와의 갈등이 심해지는 듯하다. 단 한 번도 마음 열어준 적이 없다며 주단태에게 싸대기를 날린다. 그리고 천서진이 펜트하우스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면서 헤라펠리스에서 그녀의 입지가 위험해진다. 오윤희를 47층으로 소환시키고 오윤희를 이용한 것과 민설아의 어머니라는 것을 밝힌다. 17회 내가 똑똑히 봤어. 47층 난간에서 라는 말을 통해서 오윤희가 민설아를 미는 것을 본 것 같았지만 사실 천서진으로 오해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오윤희를 이용했음을 밝힌다. 이를 계기로 오윤희하고의 관계도 벌어지고 있다. 심수련이 경찰서에 가서 민설아가 죽었던 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모조리 거절하고 심수련이 부탁을 한 번 더 요청했는데도 오윤희는 거절을 하며 떠나버린다. 주혜인을 돌봤었고 주단태와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어 주단태가 본인 회사를 먹는 것을 막는다. 또 주단태가 아이들을 학대했던 공간, 진실의 방에 들어가 보기도 했다. 그리고 수련이 주혜인을 빼돌려 속은 것에 분노한 주단태에게 목을 졸리게 되나 심수련이 안간힘으로 팔을 뻗어 비둘기 모양의 석등으로 주단태의 머리를 내리쳐서 주단태가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기절하게 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리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